먼저 서치 스페이스입니다. 서치 스페이스는 아까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뉴럴 아키텍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합쳐놓은 것이 서치 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서치 스페이스를 여기 가운데 있는 컴플렉스 스트럭처처럼 모든 종류의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면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인 뉴럴 아키텍처의 원칙, 데이터는 인풋으로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나가며 그 안에는 어떤 레이어라고 하는 그 작은 구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디렉셔널, 즉 방향성이 있는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제일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기에 서치 스페이스는 여기 체인 스트럭처라고 하는 인풋에서 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고 마지막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한 형태가 오른쪽에 있는 셀 베이스드 스트럭처, 즉 레이어가 레이어 사이에는 어떤 셀이라는 것으로 조금 구조가 되어 있고 셀과 셀 사이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체인 스트럭처처럼 셀 간의 체인은 구성되어 있지만 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병렬적인 어떤 레이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서치 스페이스입니다. 즉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비하면 훨씬 이제 규칙이 조금 제약 사항이 많아졌고 서치 스페이스가 좁아졌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풀기가 쉬운 문제가 되었죠. 아까 그래서 레이어와 디렉셔널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 NAS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제일 이제 중요한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외에 풀링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레이어들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도 그 컨볼루셔널 마스크 안에도 이제 커널 사이즈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한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또 컨볼루셔널 자체도 심플하게 이제 그냥 윈도우 사이즈만큼을 하나로 줄여주는 이런 컨볼루션이냐 아니면 뎁스, 깊이를 보존을 하는 그 컨볼루션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데이터를 수집하는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냐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치 스페이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제곱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대신에 더 이제 다양한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커넥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런 컴플렉스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냥 레이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레이어 두세 개를 막 건너뛰면서 아래쪽 레이어에 연결되는 이러한 커넥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예시로서 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미지 분석에서는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레스넷에서 처음으로 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 후에 덴스넷 이런 것들은 이 스킵 커넥션을 굉장히 복잡하고 덴스하게 밀도 높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AS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킵 커넥션을 애초에 지정을 해준다던가 셀 외부에서도
스킵 커넥션은 당연히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넥션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 이후에 20년도에 나온 이제 또 다른 서베이 페이퍼인데요. 최근의 연구에는 이렇게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아예 매크로와 미크로 단위로 나눠서 미크로가 이제 셀이 되는 거죠. 매크로는 이제 전체 아키텍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크로 셀 단위에서는 노드들 사이에 이렇게 모든 연결을 다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스큐 커넥션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나스 아래 17년도에 처음 나온 여기서 제안했던 그 체인 베이스드 스페이스와 나스넷 셀 베이스드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아예 셀을 고정시켜 놓는 모바일넷이라던가 모바일넷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셀 자체를 어떤 슈퍼넷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어떤 그 셀의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는 다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트 모델은 뭐 다른 의미로는 슈퍼 모델 베이스드 또는 뭐 웨이트 쉐어링 뭐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막 동시에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에 그 중에 하나만 남긴다 뭐 이런 개념이라서 굉장히 플렉시블한 유연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바일넷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있고 레이어가 있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레이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넷 셀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셀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서 컨트롤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좋은 레이어를 하부 구조로서 포함시킴으로써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페이퍼 나온 건 2018년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막 인기를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긴 하지만 아직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가 안 됐던 시점인데 이제 2020년, 21년 이렇게 되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서치 스페이스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